최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목이요,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발의한 법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걸 물어보자는 겁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해산할지 여부를 심판해달라라고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면 조기 대선이나 대선이 다시 실시가 되겠죠. 그 선거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는요, 12.3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제 추측대로라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의 주요 원내 당직자들, 이걸 알고 동조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내란 행위의 주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당이 조직적으로 이런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요, 개정 법안 내용, 아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본다면 이겁니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하고, 물론 헌법재판소에 그 여부를 묻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은 해산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도 낼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는 민주당 하나 남는 건가요? 야권과 함께? 글쎄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보지요. 해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당이든 어느 국민이든 정당의 해산을 청구하는 것은 뭐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률로 한다.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고 해서 소속 정당을 똑같이 해산한다라고 등식을 매기는 것.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소속 정당의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내란을 동조했다. 내란을 동조했다는 것도 좀 더 들여다보죠.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것으로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걸 등식화하는데, 탄핵에 반대한 이유는 계엄에 찬성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의 적법 절차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각하 사유들 때문에 이것이 계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탄핵에 대해서, 이번 탄핵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일이 다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의 뭐 탄핵을 하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정당을 해산을 하겠다라는 어떤 등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똑같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법은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타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번 이 법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어떻게든 타격을 가하겠다라는 그런 정파적 이익이 담긴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재섭 의원이요, 이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도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 나오면,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유죄 나오면 그럼 민주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내란죄하고 똑같습니까? 이 죄의 경중은 분명히 좀 가려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민의힘에게 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사과했는데 이 사과가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가 맞습니까? 악어의 눈물은 아닙니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실상 이 계엄이 잘한 계엄이다,
소위 계몽령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전선동을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으로 일체화된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똑같은 수준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주장인 것이고요. 또 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당이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뭐 이게 법으로 정리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이 법률안이 이번에 통과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통과가 되더라도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다시 책임 처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 모습들은 내 계엄을 옹호, 지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요, 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향해서 정치적인 소신을 내비친 게 아니라 이 법안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산당 체제와 같은 게 아니냐라는 말도 했네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사선 의원이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딸랑딸랑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부 떠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면 하던 재판을 멈추겠다. 이런 것들이 다 법치주의를 완전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북한의 공산당 체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번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당에서도요,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공식 논의된 게 아니다. 박홍근 의원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거? 한번 던져보고 분위기 본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상당 의원들이 저걸 듣고 화들짝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거는 두 가지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지금 민주당의 초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김재섭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극우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계몽령이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상당수 부분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나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바로 글로 넘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 대권 가도에 대한 혹시 브레이크가 걸릴까 봐 이런 장치적인 것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무단하게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박홍근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더 증폭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네. 나라는 둘로 쪼개져 있고 경제 상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때로는 일반 국민들 화가 날 때도 있죠. 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여야는요, 서로 고발을 남발했다고 하네요. 33명을 서로 상호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야 의원들 요즘 서로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한다는 얘기, 이게 그냥 도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던 분들도 이런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15대부터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전에 사람들은 여야가 이래 격렬히 싸워도 여의도 앞에 포장마차 가고 소주 한잔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튿날 톡 털고 또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네. 식사도 같이 안 할 정도면 이게 뭐예요? 그럼 저 왜 그분들이 여의도에 있는 겁니까? 과거에는 목욕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서 아하.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저 두 번째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원로십니다. 예, 원로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도대체 여의도에 그럴 거면 왜 가 있냐고 묻는데요. 공감이 많이 되고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사실상 뒤로는 같이 협의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국민들을 위한 입법에 그 숫자가 많이 늡니다. 이렇게 양극화로 치닫게 되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경제적인 하방 리스크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전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1 책임이 있지만 여야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점검하고 협치로 나아가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걸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욕탕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목욕탕이 있습니다. 국회에 왜 만들었냐면 여야 의원들이 벌거벗고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목욕탕에서 서로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라 이건데 요즘 목욕탕에서는 국회 내 목욕탕에서는 채널 갖고 싸운다고 합니다. 네. 무슨 채널을 어떻게 한다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당 지도부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라도 초선 의원들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